안녕하세요. 디지털 로드 쇼먼입니다. 전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정말 중국 구매대 그리고 이커머스 사업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 자동화를 찾습니다. 그런데 자동화를 알려준다고 하고 결국 많은 인력을 배치해라 혹은 프로그램 사용해라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동화 프로세스를 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화 프로세스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과 완전 다르게 내 회사의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지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또한 사업을 처음 했을 때 이렇게 사업이 정말 많이 하고 하루 종일 해도 일이 끊기지 않는다는 거에서 약간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4년 전부터 이런 부분, 즉 프로세스와 자동화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었고요. 사업가라면, 대표라면 어떻게 프로세스를 짜서 나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구매대행 사업이나 뭐 여러가지 리셀, 사입 등등 이런 사업들은 하루 2시간 만에 진짜 필요한 업무들은 끝낼 수 있게끔 프로세스를 짰었고요. 더불어서 고정비도 많이 낮췄습니다. 예전에 제가 6명 정도의 정직원과 함께 1,000만원 정도의 고정비용이 나갔다면, 현재는 제가 6명, 7명의 인력과 함께 300만원 정도의 급여가 나가면서 정말 많은 고정비를 줄였는데요. 이것은 제가 정직원이 아닌 알바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알바가 정직원 이상의 업무를 할 수 있게 업무 프로세스들을 엄청 타이트하고 간결하게 제가 짜놨기 때문인데요. 이걸 제가 프로그램과 인력을 많이 배치하는 걸로 자동화를 했다면 정말 많은 손해를 보고서 계속 신경 쓸 게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결코 돈이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으로 무료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유지 보수를 해주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나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업그레이드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매출을 증진하는 데 집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동화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제가 만든 방식을 꼭 알아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배우기 전에 프로세스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갖고 왔는데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프로세스를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요.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은 엄연히 다릅니다. 프로세스는 지금 여기에 써있지는 않지만 체계를 영어로 프로세스라고 다루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코드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말하고요. 프로세스는 회사 내에서 어떻게 이 매뉴얼을 갖고서 진행을 하냐, 혹은 어떤 업무 분담을 하고 있고 업무 배치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루는 게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는 전혀 다르고요. 프로세스를 배워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진행을 하지만, 프로세스는 더 광범위한 내 회사를 어떻게 움직일 건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퇴근할 때까지 어떻게 업무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계들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사업을 계속 길게 끌고 갈 수 있고, 또한 내가 필요 없는 부분 혹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위임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프로세스는 절대 프로그램과 인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체계로 인해서 회사 내부에서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이음새 같은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저라는 사람,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직원이나 뭐 알바분들 모두가 저는 톱니바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물체를 돌리기 위해서 이 톱니바퀴들이 이어서 조금씩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톱니바퀴의 이음새처럼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게 되면 업무 루틴이나 업무 분담, 뭐 업무 중요도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눠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서 오늘 얘기할 자동화 부분도 여기서 시간 관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줄여 나가는지, 그리고 고정비는 어떻게 줄여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단 한 가지, 소싱과 업로드를 어떻게 자동화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소싱과 업로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부분 중 하나고 데일리 루틴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소싱과 업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소싱에선 어떤 업무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URL가 뭐 이렇게 쭉 적혀져 있는데요. 이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싱에선 우선 상품을 올리기 위한 중국 상품의 URL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랑 업로드, 가격, 그리고 배송비 위에 따로 설정해야 될 값들, 즉 옵션이나 뭐 여러 가지 가격 설정들에 대해서 다 적어 놓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소싱할 때 미리 저는 판단을 해놓습니다. 즉 내가 어떤 썸네일로 할 건지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품 URL은 그거에 맞춰서 제가 소싱을 할 때 확인을 할 수 있고, 카테고리 또한 저는 조금 중요도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카테고리는 네이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키워드에 상위 노출된 카테고리와 하위에 노출된 카테고리가 좀 다른 키워드들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와 동일하게 카테고리가 잘 일치해야지 상위 노출되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하나하나 볼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에 민감한 네이버를 기준으로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격은 정말 예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가격 또한 소싱할 때 미리 판단을 해놓지 않는다면 업로드할 때 이것들을 파악하면서 업로드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잘못된 판매가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소싱할 때 저는 판단을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배송비에 따로 설정해야 할 값들도 저는 옵션이나 배송비 등 상세 페이지에서 내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미리미리 적어 놓고서 소싱할 때 한꺼번에 상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업로드에 적용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오른쪽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중국 타오바오 상품 URL이 상품 수집 및 업로드에 영향을 끼치고, URL을 통해서 저희는 반자동 프로그램이나 수동 등록할 때 이 URL의 상품 이미지나 혹은 상품 가격 등을 참고해서 업로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카테고리 또한 업로드할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카테고리를 확인하는 것은 되게 번거롭고 어떤 키워드로 내가 해당 상품을 찾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소싱해서 해놨기 때문에 업로드에서 바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업로드 가격도 똑같습니다. 판매가는 결국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상품을 구매할 때 신경 쓰는 요소들은 내가 이 상품이 필요한가와 그리고 내가 구매할 수 있는 합당한 가격인지를 많이 봅니다. 키워드와 썸네일 등등 상세 페이지랑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결국 저희는 상품의 수요와 그리고 그 가격을 한번 보고서 구매를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수박을 사고 싶은데 이 수박이 내가 결제하기에 적합한 가격인지 그리고 정말 맛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보고 내가 지금 먹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판매가는 이런 부분에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 또한 배송 및 옵션 등 업로드 때 설정할 것들도 그대로 받아서 소싱에 있던 자료들을 토대로 업로드를 하죠. 그런데 저 때는 카테고리를 인테리어 용품 이런 걸로 한 번에 쭉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보다 제가 하나하나 설정해서 올리는 게 좀 더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판매를 하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소싱과 업로드를 하는 거지, 절대 소싱을 많이 하고 업로드를 많이 하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소싱과 업로드를 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한번 볼 건데요. 업로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에서는 결국 그 상품을 업로드했는지 그리고 업로드 시 생기는 문제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업로드 시간과 업로드 개수를 저는 전달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소싱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료가 업로드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개선 및 소싱을 해야 되는지를 업로드 시 생기는 문제사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시간과 개수는 소싱 업로드량과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서 해당 업로드하는 사람, 즉 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소싱과 업로드 알바가 있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소싱을 할 때는 소싱 알바처럼 혹은 소싱 직원처럼, 업로드를 할 때도 업로드 직원과 알바처럼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소싱과 업로드의 개수와 그리고 하루 루틴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소싱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업로드는 언제 하지? 지금 소싱 한 50개쯤 했으니까 한 80개 정도 하고 할까? 내일 돼서는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업로드하고 쉴까? 이런 식으로 업무 루틴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업로드 할 때는 이런 생각하죠. 현재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문 관리라는 부분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주문 들어왔는데 주문 언제 처리하지? 하면서 주문을 처리하면서 업로드했다, 소싱했다, 이렇게 순서가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여러분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업의 매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 회사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회사는 편하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소싱과 업로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소싱에선 소싱 자료와 업로드할 세팅 값들을 전달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업로드 할 때는 업로드의 유무와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 교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데이터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하고서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많은 구매 대행 업자나 많은 사업가들이 저의 프로세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리지널로 만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칼럼 값을 통해 하나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밑에 정리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싱과 업로드, 소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싶어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서 소싱 자료를 적는 대로 그대로 공유가 되도록 했고요. 업로드는 업로드가 되는 즉시 해당 상품들을 업로드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로드가 됐는지, 업로드 전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소싱과 업로드 자료들을 자동으로 교류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오른쪽에 있던 시트를 통해서 그대로 소싱 자료들이 해당 양식에 맞춰서 나오도록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엑셀 샘플과 동일하게 만들어지도록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그대로 값들이 전부 다 똑같고요. 이걸 통해서 저는 해당 소싱 자료에 있는 것들이 업로드 시트에 자동으로 나오는 것들을 복붙을 통해서 해당 업로드 하시는 분, 혹은 제가 업로드 할 때 그냥 업로드를 복사 붙여넣기만으로 자료들을 쭉 올릴 수 있게 설정해 놓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더라도 어제 소싱하고 혹은 일주일 전에 소싱한 제품들을 지금 막상 올리려고 했더니 이때 어떻게 내가 상품을 소싱했고 이 제품들이 현재 사업 URL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단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여드리게 되면 저는 이렇게 업로드와 소싱 시트를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소싱할 때 제가 상품명과 비구 그리고 URL을 한번 임의로 적어 보겠습니다. 임의를 적게 되면 이렇게 상태까지 나오면서 현재 업로드 시트에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걸 자동으로 공유가 되게끔 해서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시트에도 이렇게 작업자를 적어주게 되면 이렇게 업로드의 상태와 현재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를 이용해서 업로드와 소싱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간단했나요? 아니면 좀 더 어려웠나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필요할 겁니다. 생각보다 프로세스는 단순하게 짜여지기도 하고요. 혹은 안에 뜯어보면 복잡하기도 한데요. 저는 일단 보여지기에 정말 간단하고 딱 필요한 부분만 사용해야 된다는 게 저의 프로세스 철학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번잡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지 않고요. 딱 필요한 기능들을 통해서 업무들을 자동화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걸 통해서 아, 저렇게 해도 자동화가 가능하구나. 저렇게 하면 비용이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시고 업그레이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소싱과 업로드 자동화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 해 나갈 거고요. 인력을 자동화할 때도 어떤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프로세스를 잡아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에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내용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